오늘은 농구 경기를 직접 운영하며 배워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만이 주인공일까요? 사실 농구에서는 코트 안팎에서 움직이는 모든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심판도, 감독도, 기록원도, 스코어보드를 조작하는 친구도 모두 함께 경기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오늘은 농구 경기를 구성하는 다양한 역할을 직접 경험해 볼 거예요. 경기 규칙을 이해하고 작전을 고민하고 상황을 판단하고 공정하게 판정하는 과정을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협력하는 힘을 키우게 됩니다. 농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포츠맨십과 페어플레이 정신입니다. 단순히 점수를 많이 내는 사람이 멋진 선수가 아니라 규칙을 알고 존중하며 모두가 함께 잘하는 경기를 만드는 사람이 진짜 멋진 선수죠. 그럼 지금부터 우리만의 농구 경기를 직접 만들고 운영하고 배우며 한 단계 더 성장해 볼까요? 이번 활동에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은 코트 위 승부를 설계하고 공정한 경기를 이끄는 진짜 주인공이 되어보는 시간입니다. 핵심 활동을 살펴볼까요? 먼저 신나게 몸풀기를 통해 리듬 속으로 빠져봅니다. IM 그라운드 게임에 심판 수신호를 더해 박자에 맞춰 몸을 풀고 오늘 활동을 준비합니다. 그 다음 심판의 눈으로 경기 규칙 완벽 해설에서는 헷갈리는 파울과 바이올레이션을 정확히 구분하고 멋진 수신호까지 마스터해서 경기를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키워봅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하이라이트, 실전 경기 시간입니다. 농구 경기, 선수부터 심판까지 해서 우리는 감독, 코치, 기록원이 되어 경기를 직접 운영하고 작은 실수도 점수가 되는 반칙 없는 농구를 통해 더욱 공정하고 박진감 넘치는 승부를 펼칩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를 되돌아보며 승패를 떠나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했던 순간들을 나누며 진정한 스포츠맨십을 완성합니다. 자, 준비가 끝났다면 몸도 마음도 가볍게 해줄 농구의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출발! 지금부터는 신나게 몸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몸풀기 시간은 IM 그라운드 게임을 활용해 심판 수신호를 재미있게 익히는 활동으로 준비했어요. 먼저 4박자의 리듬에 맞춰 다리를 구르고 박수를 치고 그 다음 동작에서는 심판 수신호를 활용해 나만의 동작을 만들어 볼 거예요. 게임이 시작되면 첫 번째 사람이 누군가를 지목하고 지목받은 사람은 자신의 동작을 완성한 뒤 또 다른 친구를 지칭해야 합니다. 리듬이 틀리거나 동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서클 달리기를 해야 하니 집중해주세요. 실수해도 웃음이 터질 만큼 즐겁게 심판 동작을 몸으로 익힙니다. 게임 전에 대표적인 심판 수신호 영상을 확인해보면 수신호를 자연스럽게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농구는 순간적으로 공격과 수비가 바뀌고 빠른 판단이 승부를 좌우하는 스포츠죠. 그래서 기본 규칙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경기를 훨씬 더 안전하게 또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어요. 지금부터 농구에서 가장 중요한 2가지 규칙, 파울과 바이올레이션을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먼저 파울입니다. 농구에서 파울은 사람을 건드려서 생기는 모든 반칙을 말해요. 쉽게 말해 공은 쳐도 되지만 사람은 치면 안 돼요. 대표적인 파울 상황은 다음과 같아요. 상대의 움직임을 막기 위해 손이나 팔로 붙잡는 홀딩, 손이나 팔로 지속적인 접촉을 하는 핸드 체킹, 몸싸움 중에 밀어내는 푸싱까지 모두 파울에 포함됩니다. 파울이 선언되면 상황에 따라 상대에게 자유투가 주어지거나 공격권을 넘겨줘야 해요. 다음은 바이올레이션. 공을 다루는 약속을 어겼을 때의 반칙이에요. 바이올레이션은 몸싸움이 아니라 농구에서 정해둔 동작, 공간, 시간 규칙을 어긴 경우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바이올레이션 상황은 다음과 같아요. 먼저 트래블링입니다. 공을 들고 걷거나 피벗발을 드는 순간 트래블링이 되고 슛이나 패스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이 움직이면 모두 반칙이에요. 드리블 없이 3걸음 이상 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정지 후 점프했다가 착지 후 움직이는 것도 금지입니다.
다음은 더블 드리블입니다. 드리블을 멈춘 뒤 다시 시작하면 반칙이고 양손으로 동시에 드리블하는 것도 반칙입니다. 다음은 킥볼입니다. 공을 발로 차거나 맞으면 킥볼이 되는데요. 의도하지 않았어도 반칙으로 판정되니 킥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다음은 시간과 관련된 바이올레이션입니다. 페인트 존 안에서 공격팀이 3초 이상 머무르면 3초 바이올레이션이 되고 공을 던지기까지 5초가 넘거나 수비 압박 중에도 5초 이상 공을 들고 있으면 5초 바이올레이션이 됩니다. 수비 진영에서 8초 안에 프런트 코트로 넘어오지 못하면 8초 바이올레이션이 되고 공격팀이 24초 안에 슛을 던지지 못해 시간이 경과되면 24초 바이올레이션이 됩니다. 다음은 라인 아웃입니다. 라인을 밟거나 공이 라인을 넘으면 라인 아웃에 해당됩니다. 바이올레이션이 선언되면 자유투는 없고 공격권만 상대에게 넘어가요. 자, 여기까지 핵심 규칙 복습이었어요. 이번엔 심화 규칙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실제 경기에서 심판도 한 번쯤은 고민하게 되는 애매한 판정 상황들을 함께 살펴볼 거예요. 알아두면 농구 경기를 볼 때 훨씬 더 재미있고 여러분의 플레이도 더 똑똑해질 겁니다. 첫 번째는 정말 가끔 일어나는 장면. 공이 림에 걸려 딱 멈춰버리는 순간입니다. 누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경기는 멈추고 점프볼 상황으로 판정돼 경기는 다시 시작돼요. 물론 득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패스한 공이 코트 밖의 사람에게 맞는 상황입니다. 벤치에 있는 친구, 응원하던 사람, 심판에게 맞았을 때도 포함돼요. 닿는 즉시 아웃으로 판정되며 마지막으로 공을 터치한 팀이 공격권을 잃게 됩니다. 세 번째는 두 선수가 동시에 파울을 범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땐 더블 파울이 선언되고 양팀 모두 파울로 기록되지만 자유투는 없어요. 이후 상황에 따라 점프볼이거나 기존 공격권 그대로 재개됩니다. 네 번째는 조금 특별한 상황입니다. 한 선수가 5번 반칙 누적으로 퇴장했는데 팀 인원이 부족해졌을 때예요. 규칙상 5명이 아니어도 경기는 계속할 수 있고 심지어 1명만 남아있어도 경기 자체는 성립됩니다만 한 팀에 2명 미만이 되면 안전 문제로 경기를 중단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장면, 버저비터 인정 여부입니다. 판정 기준은 단 하나, 공이 손에서 떠난 시점이에요. 버저가 울리기 전에 손을 떠났다면 득점 인정, 버저가 울린 뒤에 던진 슛은 무효입니다. 마지막은 점프 후 림을 잡는 경우입니다. 덩크를 하다가 착지 시 안전을 위해 림을 잡은 경우는 반칙에 해당될까요? 위험을 피하려고 순간적으로 림을 잡는 것은 허용되지만 고의로 매달리거나 림을 흔드는 행동은 테크니컬 파울이 됩니다. 안전을 위한 행동과 장난은 명확히 구분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지금부터는 농구 경기를 구성하는 다양한 역할을 더 깊이 이해해 볼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하나의 팀으로 시즌을 이어가듯 팀을 편성하고 경기 방식을 정하고 각자의 역할을 나누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팀을 나눴다면 이제 경기 방식을 정해야 합니다. 농구 경기는 시간으로 세트를 나눌 수도 있고 점수에 따라 종료할 수도 있고 미션을 달성한 팀이 이기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어떤 방식이 오늘 활동과 가장 잘 맞는지 함께 골라볼까요? 시간 쿼터제는 농구의 기본 규칙으로 10분 4쿼터로 진행되고 중간에 작전 타임과 휴식을 갖는 방식입니다. 세트제는 짧은 시간 안에 집중해서 승부를 가리는 방식이고 점수제는 정해진 점수에 먼저 도달하는 팀이 이기는 방식입니다. 미션 달성제는 드리블 성공이나 패스 조합 등을 달성해야만 승리할 수 있어 게임처럼 즐길 수 있습니다. 한 번 패배하면 탈락하는 생존제 방식도 있고 릴레이처럼 다음 팀에게 승부를 넘기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죠. 여러분, 농구 경기를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코트 위에서 뛰는 선수들이죠. 하지만 경기 흐름을 만들어가는 데에는 선수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많은 역할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이번엔 그 중에서도 선수와 감독이 어떤 책임을 가지고 경기를 만들어가는지 함께 살펴볼 거예요. 먼저 선수입니다.
선수는 농구 경기의 중심이자 주인공이에요. 드리블, 패스, 슛 같은 기술은 물론이고 체력, 집중력, 팀워크를 모두 활용해 공격과 수비를 오가며 경기를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포지션마다 맡은 역할도 달라 서로 의사소통하고 협력하며 전술을 실행할 때 비로소 하나의 팀이 완성됩니다. 그렇다면 코트 밖에서 경기를 지휘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감독입니다. 감독은 팀을 움직이는 지휘자이자 전략가예요. 훈련 계획을 세우고 경기 전략을 짜고 선수 교체를 결정하며 경기 전체를 바라보며 팀을 이끌어갑니다. 경기 중 감독은 흐름을 읽고 작전을 지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작전 타임에서는 짧고도 정확한 조언으로 팀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상대의 전술에 맞춰 전략을 수정하며 선수들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합니다. 코트 위에서 뛰는 선수들, 코트 밖에서 팀을 이끄는 감독. 두 역할이 서로 연결될 때 비로소 농구는 더 똑똑하고 더 완성도 높은 경기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코트 밖에서 경기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심판, 기록원, 스코어보드 조작자까지 있어야 비로소 한 경기가 제대로 운영됩니다. 지금부터 이들의 역할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심판입니다. 심판은 코트 위 모든 규칙을 총괄하며 경기를 안전하고 공정하게 이끄는 사람이에요. 파울이 일어났는지, 바이올레이션이 맞는지, 득점이 인정되는 상황인지 즉시 판단해 정확한 시그널로 선수와 기록원, 관중들에게 알려줍니다. 경기 중에는 휘슬 하나로 경기의 흐름을 멈추거나 다시 시작시키고 위험한 동작이 보이면 즉각 판정을 내려 선수들의 안전을 지키죠. 다음은 기록원입니다. 기록원은 농구 경기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꼼꼼하게 기록하는 역할이에요. 경기가 시작되면 득점, 파울, 선수 교체 등 코트에서 일어나는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해요. 이 기록은 경기 결과뿐만 아니라 이후 시상, 분석 자료로도 활용되기 때문에 정확성과 집중력은 필수입니다. 마지막은 스코어보드 조작자입니다. 스코어보드는 관중, 선수, 감독, 심판 모두가 경기 상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죠. 득점이 발생하면 즉시 점수를 반영하고 경기 시간 타이머를 정확히 관리하며 24초, 팀 파울수 등을 입력해 경기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심판이 휘슬을 불면 타이머를 멈추고 경기가 재개되면 바로 다시 시작하는 등 순간적인 판단력이 필요한 역할이에요. 이제 우리가 앞서 배워본 것들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는 연습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운영하고 참여하는 실전 경기를 진행할 거예요. 이번 경기의 이름은 바로 반칙 없는 농구. 경기 방식도 평소와는 조금 다르게 진행됩니다. 골만 넣는다고 이기는 경기가 아니라 작은 실수 하나, 가벼운 반칙 하나도 상대에게 점수가 되는 방식으로 해볼 거예요. 그래서 더 정확하고 침착하며 팀워크 있게 경기해야 합니다. 경기는 두 팀으로 나눠서 5분 6쿼터제로 진행합니다. 바이올레이션이 나오면 1점, 파울은 2점을 상대팀에게 줍니다. 선수들은 쿼터마다 균등하게 참여해야 하고 비슷한 수준의 친구끼리 같은 쿼터에서 뛸 수 있도록 팀을 구성합니다. 활동 팁은 두 가지입니다. 수비할 때 상대가 시간을 얼마나 쓰는지 감각적으로 느끼며 압박하는 것, 그리고 머뭇거리지 않고 빠르게 결정하는 연습. 실전처럼 시간을 의식하며 플레이하고 압박 수비로 상대 실수를 유도하는 것이 이번 경기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제는 경기에 조금 더 재미와 의미를 더해볼까요? 승패와 상관없이 우리만의 팀 목표, 농구 경기 챌린지를 수행하며 경기에 도전해볼 거예요. 농구에는 한 선수가 득점, 리바운드, 어시스트처럼 세 가지 기록을 모두 10개 이상 달성했을 때 트리플 더블이라고 부르는 개념이 있죠. 그만큼 다양한 방식으로 팀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수를 높게 평가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도 이 정신을 이어받아 준비된 5가지 미션 중 1가지 이상을 선택해 팀 미션을 완수하는 것을 오늘 경기의 목표로 해봅시다. 기록원은 선발 선수를 확인해요. 점프볼이 손에 닿으면 시간이 시작돼요. 심판이 공을 위로 던지며 시작이에요.
자, 그럼 이제 경기 시작합니다. 점프볼 하는 사람이 바라보는 쪽이 공격 방향이에요. 슛 동작 중 파울을 당해서 프리드로우를 허용합니다. 심판은 모든 순간에 다양한 시그널로 선수, 감독, 관중들과 소통하는 역할을 해요. 5명의 선수가 리바운드에 참여해요. 나머지 선수는 3점 라인 밖에 있어야 해요. 프리드로우는 1점 슛이에요. 파란 팀이 속공 찬스를 얻었어요. 어느새 와 있는 심판을 보세요. 심판도 선수만큼이나 빠르게 달려야 공정한 판정을 내릴 수 있어요. 시간이 흘러요. 공격 제한 시간은 24초예요. 감독은 공격 전술을 지시해요. 경기가 종료되면 다시 중앙에 모여서 인사를 해요. 상대팀에게 예의를 표하는 시간이에요. 경기가 종료되면 우리는 모두 같은 목표를 가진 동료들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해본 활동들을 한눈에 살펴볼까요? 경기 규칙을 이해하고 심판의 신호를 익히고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경기를 스스로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은 한 단계 더 성숙한 플레이어로 성장할 수 있었어요. 먼저 경기 규칙 완벽 해설에서는 우리가 직접 심판, 기록원, 스코어보드 조작자, 감독이 되어 다양한 역할을 경험해봤죠. 이어서 경기를 직접 운영해보며 어떤 상황이 점수가 되고 어떤 판정이 공정한지 고민하며 플레이하는 과정에서 농구는 기술뿐 아니라 규칙과 판단력이 함께 작동하는 스포츠라는 사실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팀 편성, 경기 방식 선택, 미션 수행까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경기 속에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조율하는 팀워크도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죠. 실전 경기 반칙 없는 농구, 즉 바이올레이션과 파울도 점수가 되는 새로운 방식으로 경기를 치르며 규칙을 지키는 플레이의 중요성을 몸으로 확인했습니다. 작은 터치 하나, 잠깐의 머뭇거림 하나가 바로 점수로 이어지며 정확히 알고 침착하게 판단하는 농구가 왜 필요한지 더 깊이 깨달았을 거예요. 여러분의 경기 운영 실력은 어땠나요? 규칙을 정확히 이해하고 역할에 맞게 책임감 있게 움직였고 경기 중 작은 실수도 대화로 해결해 나갔다면 여러분은 완벽한 굿 디펜서! 무엇보다 파울을 줄이기 위해 고민하고 공정하게 판정하며 서로의 플레이를 존중한 모습이 정말 돋보였어요. 지금처럼 성장해 나간다면 여러분은 단순히 경기를 잘하는 선수를 넘어서 경기를 진짜로 이해하고 이끌 줄 아는 멋진 플레이어가 될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함께 여러 가지 농구 활동에 도전해 봅시다. 안녕!